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거함 알힐랄을 상대하는 광주FC를 향한 중동 매체들의 관심이 경기가 다가오자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26일 새벽 1시 30분 사우디 제다에 위치한 킹 압둘라시티 스타디움에서 2024-25 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 알힐랄전을 통해 준결승전 티켓에 도전합니다. 외견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치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정효 감독은 24일 현지에서 가진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개발하거나 개발리거나 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를 남기며 알힐랄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살렘 알도사리, 모하메드 칸노 등을 직접 거명하며 알힐랄의 외국인 선수진뿐만 아니라 사우디 토종 선수들까지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은 KBC 뉴스 계정을 통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단 카드로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 이정효 감독의 기자회견을 직접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르제 제수스 알힐랄 감독의 인터뷰 역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요. 제수스 감독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힐랄 공식 계정에는 경기를 앞둔 소감 정도만이 쇼츠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아슈라카 알 와사트는 제수스 감독의 기자회견 주요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가 전한 제수스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아시아 최고의 8개 팀 중 하나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지난 시즌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유일하게 이 대회만은 우승하지 못했다. 이번 경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나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며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고자 한다. 아시아 무대에서는 매 경기 최고의 수준을 보여야 한다. 각 팀 간의 전력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확실한 우승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대회의 득점 선두가 바로 광주 소속 선수다. 광주에는 내가 잘 아는 수준 높은 기량을 가진 브라질 선수들도 뛰고 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변함없지만 우리는 제다의 우승을 위해 왔다. 이번 대회는 매우 어려운 대회이며 어쩌면 우리는 우승 후보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타이틀을 반드시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직 내일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알힐랄은 우리가 지닌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다. 이 타이틀은 반드시 우리가 손에 넣겠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미 킹스컵 8강 탈락 그리고 사우디 리그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인 알힐랄로서는 이번에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우승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난 알샤브브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후 제수스 감독은 일부 알힐랄 팬들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최근 브라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냐는 식의 매도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를 뒤집으려면 일단 광주전 승리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중동 매체 쿠라는 이번 경기에 임하는 광주를 꽤 면밀하게 분석해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알힐랄이 어떻게 해야 광주를 공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쓴 분석 기사인데요. 개인적으로 꽤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우리 팬들이 지켜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개해드립니다. 광주의 강점은 조직적인 빌드업이다. 수비진부터 전방까지 차근차근 공을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공격진의 스피드도 출중한데 브라질 출신 가브리엘과 헤이스 그리고 알바니아 대표 아사니로 구성된 전방은 빠른 역습에 능하다.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유기성을 가진다. 개인기보다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에서 강점을 보이며 팀 전체가 하나의 블록처럼 움직이는 전형적인 집단 전술을 구사한다. 또한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가 돋보인다. 특히 코너킥 세트피스가 정교하다. 이런 면모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알힐랄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광주는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풀백들의 수비 가담이 부족해 살렘 알도사리, 말콤, 주앙 칸셀루와 같은 측면 자원에게 쉽게 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 수비 블록을 하고 있지만 침투를 자주 허용한다. 조직적으로 수비하더라도 크로스나 뒷공간 침투에 흔들리는 경우가 잦다. 수비 라인도 높은 편이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자주 사용하나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처럼 라인을 깨는 데 능한 선수에게 도리어 기회를 줄 수 있다. 골키퍼도 불안한 편이다. 김경민은 중거리 슛과 세컨드볼 반응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알힐랄이 광주를 공략하려면 후백 네베스의 롱패스를 활용한 전방 전개가 핵심이다. 그의 킥 능력은 뒷공간을 단숨에 공략하는 데 적합하다. 살렘 알도사리, 말콤, 주앙 칸셀루 등 측면 자원들의 빠른 전개와 1대1 돌파가 유효할 것이며 특히 광주 풀백들에게 계속 수비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집중 공략해야 한다. 중거리 슛을 통해 골키퍼의 반응 속도를 시험해야 할 것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활용해 득점을 노리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공격적으로는 광주의 최전방 공격진, 특히 이번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사니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분석은 이정효 감독을 자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빗셀 고베와 16강전 당시에도 아사니와 헤이스만을 언급했던 요시다 타카유키 빗셀 고베 감독의 멘트에 이정효 감독이 불쾌함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상대가 광주를 아사니만 잡으면 되는 팀이라고 해석한다며 이 사실을 선수들과 공유해 전투력을 끌어올려야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결국 빗셀 고베를 꺾고 8강에 올라왔죠. 아마도 아사니의 득점 기록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중동 매체들도 똑같이 실수를 하고 있네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광주의 양측면 풀백 조성근과 김진호를 집요하게 물어뜯어야 한다는 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의 콜업이 될 정도로 진일보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골키퍼 김경민도 문제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그들의 분석이 정말 맞을지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알겠죠.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아마 광주가 알릴라를 잡게 된다면 한국은 물론이며 아시아 축구판을 흔들 초대형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준결승전으로 진출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이정효 감독이 말한 개바르거나 개발리거나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